부산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오늘 이 시각 진행자 차재원 아나운서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최현호입니다. 3월 14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의 뉴스 초점 준비되어 있고요. 리포터 취재 현장에서는 새 단장을 한 국립해양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배현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또 부산 이야기를 김경진 아재의 구수한 사투리로 풀어보는 갈매기 아재, 이어서 클래식 음악과 함께하는 톡톡 클래식, 마지막으로 주말의 힐링 여행까지 함께 하시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2252, 샵 225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먼저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과 함께 주요 뉴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부산시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도시재생 혁신도시 공모 사업이 있는데 예, 원래는 응모조차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요. 논란이네요. 그 공모 사업은 일단은 뭐 다 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단 떨어지든 안 하든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 사업에 공모하려면 부지는 물론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로선 이 부산에 마땅한 대상지가 없고 일선 구군도 요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가 응모를 하지 않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 혁신도시는 정부가 5년간 최대 250억 원을 지원해 소멸위기에 처한 도시의 재생을 돕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9년 이후에 전국에 14곳이 지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부산, 울산, 경남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아니 소멸 위기에 처한 도시 회생을 돕는 프로그램이면 부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멸 도시도 있고 그리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는 데다 인천에 밀린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또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특구다 뭐 무슨 도시다 사실 이런 게 많긴 해요. 예, 좀 헷갈립니다. 어쨌거나 도시를 재생을 해서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가 이 취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해 부산시의 아킬레스건이 됐던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을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이 바로 도시재생 혁신도시 사업으로 추진됐던 건데요. 예. 부산시는 지난해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부산시가 7,990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사업 부지에 8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넣었고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예. 이 지역 정치권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은 사업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 사업이 떨어지는 그 논란이 됐던 건 이 공공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아파트 건립 계획 거기에 대한 반대가 핵심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상대적으로 착착 진행이 되는 모양새들이 많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재생 혁신 프로그램을 잘만 이용하면 이 공공 주도로 이 주거, 행정,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모은 이 거점 공간이 조성이 되고 그 결과 생활 인구나 유동 인구 확보 및 상권 활성화 등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1호 사업이 이제 경기도 고양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 그 역세권 인근에 역세권에 노후 주차장 부지를 정비해 사업비 2,812억 원으로 지하 3층, 상 25층 규모의 복합 건물을 지난해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의 이제 전자상가 인근에 공영 주차장 부지에 융복합 시설을 짓는 용산지구 사업도 최근 건물 설계에 들어갔는데요. 이처럼 낡고 오래돼 사람이 잘 찾지 않던 공동화 지역 곳곳이 산뜻하게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참 아쉽네요. 이런 소식들이 부산에서 들리면 참 좋을 텐데. 예. 국비로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예. 사업비 조달에 최근에 뭐 경기들을 감안을 했을 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시도는 해볼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 이제 전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의 205개 행정동 중에
무려 86.3%인 177개, 177곳의 동이 쇠퇴 기준에 해당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전국이 이제 68.7%인데 부산은 훨씬 높고요.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예. 이거 자고우면하고 미적거릴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앞서 사업이 진행된 혁신도시 사례를 보면 사업비 조달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사업 시행자 역시 지자체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부산으로 치면 이제 부산도시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맡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어떤 컨셉으로 이 거점 시설을 만들고 자본은 어떻게 끌어왔는지 꼼꼼한 사례 분석이 있어야 되겠고요. 올해는 만약에 공모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에 응모가 될 수 있도록 예.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일선 구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산시가 창의적인 부산 모델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게 세택 기준 전국 평균이 68.7인데 부산이 거의 20%포인트 이상 높은 상황이라면 앞서 뭐 구군 요청이 없었다, 지원 조달 방안이 없다 이런 것들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학도들의 눈물겨운 통학 얘기 해보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내년에 폐교를 앞둔 부산 진구에 있는 그 부산 미용고등학교라고 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통학 차량 운행 지원을 중단해서 이 평균 연령이 70대에 달하는 이 만학도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로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데 이 부산 진구 부암동 백양선 어귀에 있는 이 학교 국제신문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이게 보통 오르막이 아닙니다. 예. 10대 청소년들이 올라가도 등반 수준인데 고령의 만학도들께서 이 가파른 오르막을 150m에 달하는데요. 이 가파른 오르막으로 힘겹게 지금 등하교를 해야 될 이제 실정입니다. 여기가 저기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뭐 그냥 고바위 수준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옆에 동평중학교 이쪽 그 좁은 골목인데 길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면 원래는 통합버스가 운영이 됐다는 거죠. 예. 폐교는 내년이고 어쨌거나. 근데 지금 예. 중단이 된 겁니까? 이제 중단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일단 이 학교는 그동안 12명이 탑승할 수 있는 통학 차량 2세대를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각각 5번, 6번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통학 차량이 한 대만 남은 상태로 임시 방편으로 21일까지 교사 2명이 교대로 통학 차량을 운전하도록 했으나 예. 그 이후 21일 이후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평균 연령이 뭐 70대 이 만학도 분들인데 배움의 나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열이 강한 만학도들 이분들을 위한 학교인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학력 인정 그 평생 학습 시설로 이제 우리 일반 10대 고등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이른바 이제 만학도 늦가기 학생들이 미용을 배우기 위해 재학을 하는 곳입니다. 전교생은 정규반 학생 24명 그리고 성인반 이제 중고교 과정으로 74명에서 총 98명인데요. 이 성인반 학생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이고 예. 모두 내년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60대 학생은 이 통학 차량 지원이 된다고 해서 입학을 했고 아직 1년이나 더 다녀야 하는데 예. 등하교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속상하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사히 졸업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뭐 폐교가 예정된 만큼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저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대책이 없나요? 예, 현재 대책은 이 학교는 이제 학생 인구 감소. 예, 여보세요? 네, 송 기자님? 예, 지금 통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송 기자와의 연결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질문이 지자체나 교육청 대책이 없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운영 인건비 지급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해명을 학교 측에서 해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적극적인 대책을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신문 송진영 부장과 함께했는데 전화 연결이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부산의 현장을 생생하게 리포터 취재 현장.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산 탐구생활.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 시민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부산의 오늘과 함께하세요. FM 103.7 채널 고정. 부산의 오늘. KBS 제일라디오 부산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인천과 부산에 위치해 있는데 부산은 영도구 동삼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재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 배현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인기 많잖아요. 네. 국립해양박물관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부 산하박물관이고요. 인천과 부산 이렇게 두 지역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중 부산에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영도구에 위치해 있고요. 해양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는 이 종합해양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 4층 규모로 이뤄진 부산국립해양박물관은 1층에는 해양 관련 서적들이 있는 이 해양도서관과 대강당 등이 있고요. 또 2층으로 올라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어린이 박물관과 바다 배움터, 기념품 가게, 기획 전시실 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양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수족관과 미디어 전시실이 있는데요. 이 수족관에서는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예. 이곳이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네, 또 4층으로 올라가면 4D 영상관과 카페, 항해관 등이 있었습니다. 어디 하나 놓칠 만한 공간이 없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1층부터 4층까지 다 둘러보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백화점 좋아한다고 해요. 아, 정말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해양 백화점 같네요. 여기는. 아, 그렇죠. 눈으로 그렇죠. 보는 것도 많고 몸으로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고 입장료가 따로 어떻게 되나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4D 영상관과 이런 다른 곳들은 또 유료로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해와 시계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빌려온 오. 이 해리슨의 최초의 해상 시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어렵게 빌려왔다고 합니다. 황금색의 아주 복잡하고 견고한 시계가 전시돼 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사실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아주 네. 귀한 거네요.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곳 바로 새롭게 단장한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이 어린이 박물관은 2012년에 박물관이 개관하면서부터 좀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곳입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2022년부터 기획 전시실 등 이 박물관 시설을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박물관도 지난해부터 전시물 교체 등 개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 듣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 김종호 연구원의 목소리입니다. 어린이 박물관 컨셉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직접 바다 탐험가가 돼서 과거, 현재, 미래의 바다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컨텐츠로 개편된 공간이고요. 주요 연령 대상은 6세부터 10세 어린이고 영유아를 위한 섬마을 놀이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인 거예요? 배 모양은 일단 저희가 산타마리아 호 같은 과거의 여러 모험적인 범선들을 모티브로 딴 그런 배 체험 공간입니다.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컨셉이 있거든요. 해시계를 형상화한 체험 도구고 아이들이 직접 이 구슬을 원하는 바다로 모대양 칠대주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컨셉이고요. 바다 탐험가가 돼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예. 아까 저 모두에서 4층까지 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2층에 네. 이 해양 어린이 박물관. 박물관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직접 보니까 어떻던가요? 일단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저 어릴 때 왜 이런 게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는데요. 예,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세부터 10세까지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예약제다 보니까. 그런데 한 타임에 70분이라는 시간이라서 넉넉한 시간이어서 그러네요. 네, 충분히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큰 배
모형인데요. 그 배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모형 조타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돌려서 만져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 옆으로 왼쪽으로 내려가면 미끄럼틀을 타고 배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돼 있죠. 그리고 내려와서 배 안으로 들어가면 해와 별로 바닷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체험 공간들이 있는데요. 큰 배만 봐도 즐거운데 이 여러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야. 그 재미를 더하더라고요. 놀이거리도 또 있다고요. 네, 옆쪽으로 가면 물고기를 낚시하도록 만든 이 자석 낚시 놀이터가 있었고요. 예. 그 뒤로는 그 잡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바다 밥상 놀이가 있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인가요? 아유, 자석 놀이예요. 자석 놀이고. 네. 근데 이제 해먹을 수 있도록 바다 네. 밥상 놀이도 이제 놀이로 그러니까 돼 이제 있는 아이들 거고. 생각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을 할 예. 수 있도록 네. 하는 거죠. 이게 모두 아이들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잘 돼 있었고요. 그 옆으로 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아이들 6세부터 10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항아리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깨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예.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항아리가 깨져 있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뭐죠? 이게 뭐냐 보니까 퍼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특수 항아리라고 소개를 네. 해줬습니다. 그래서 유리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항아리 퍼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 많네요. 네, 예. 하나하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갔던 날이 개관 첫날인 11일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곳에서 체험하고 있는 아이들 만나봤습니다.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6살부터 10살 친구들 눈높이에 맞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제, 현장 접수 이렇게 따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5살. 우리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만들기, 날치, 문어. 밥 만들기 하고 있었어요? 응. 이거 여기 와서 놀아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고래전등이에요. 이렇게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보고 넓어서 좋았어요. 뭐 만들고 있어요? 고래 만들기. 무슨 색깔로 고래 칠할 거예요? 파란색. 이렇게 체험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바다와 그 뭐 해양 관련된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 집에서 책으로만 엄마랑 보다가 네.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 같네요. 네, 이번 어린이 박물관은 타임머신 타고 떠나는 바다 여행이라는 주제로 상설 전시를 운영하는데요. 바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탐험하면서 이 해양 문화 유산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껴보면서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좀 탐구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그럼 이곳을 방문한 부모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녀를 두니까 항상 관심이 여기에 많다 보는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이제 원목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또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옆쪽에는 또 회차도 없이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곳도 있으니까 저는 너무 고맙죠. 사실 이렇게 무료로 와서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고맙습니다. 일단 오니까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놀라가지고 애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뭐 자주 애용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좋았던 시설 있어요? 저는 요거 그림 그리기 요거 이제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어디 가나 요즘 요게 많더라고요. 대만족. 어린이 박물관 새로 바뀌어서 기대되고요. 애기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도에 살아가지고 자주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전시하는 체험관이라든지 그게 많이 잘 돼 있어서 애기랑 같이 오기 좋더라고요. 네, 어린이 박물관 예약은 평일에는 5회, 주말과 공휴일에는 총 6회로 사전 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아 공간인 선마을 놀이터는 별도의 예약 없이 상시 이용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부산을 보는 또 다른 시선. 갈매기 아재의 뭐라카노. 안녕하십니까. 갈매기 아재 김경진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3월 드디어 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거 바로 거리의 봄꽃들인데요. 올해는 영 왔다 갔다 한답니다.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홍매화가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좀 빨리 피더니 올해는 더 늦게 꽃망울이 맺혔다고 하는데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네 3월 봄꽃 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줄줄이 축제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양산 홍매화 축제는 까딱하면 꽃 없는 꽃축제가 될 뻔했답니다. 꽃이 안 피다 보니까네 예정보다 일주일을 연기해서 나뭇가지에 전구도 걸어놓고 비닐하우스도 씌워놓고 어떻게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고 하네요. 지난해 벚꽃 없는 군항제로 곤욕을 치렀던 경남 창원시는 개화 예측일에 맞춰 축제 일정을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만개 예측일로 바꿨다고 합니다. 또 원동 매화축제는 대부분 개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축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웃기고도 슬픈 바로 우픈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꽃축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축제 고민하는 지자체들 고민이 이제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뛰는 봄 날씨 속에서 자연스레 기후 위기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갈매기 아재였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알짜 정보로 매일매일 똑똑해지는 시간. 부산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이 흐르는 뮤직 스토리 톡톡 클래식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김정옥 강사 저희 부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 신이 인간의 영혼에 실어놓은 아름다움에 대한 감정을 억압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일 그의 삶에서 음악을 듣고 시를 읽고 좋은 그림을 봐야 한다. 네. 야, 참 멋진 말이에요. 네,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한다는 거는 네. 이런 괴테 명언을 조금은 실천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음악 준비되셨나요? 네, 최근까지 꽃샘추위로 인해서 컨디션 관리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3월에 힐링 음악에서 준비한 화사하면서도 밝은 음악 함께 하시면서 따스한 봄 기운 듬뿍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날씨가 최근에 갑자기 네. 확 풀렸어요. 아, 그렇죠? 네네, 이제는 맞습니다. 겨울 느낌은 사라진 것 같고요. 3월 힐링 음악 첫 곡은 뭔가요? 네, 첫 곡은 체코 출신의 음악가 드보르작의 대표작 중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빰빠밤빠밤빠밤빠. 유머레스크. 네, 유머레스크죠. 맞습니다. 네, 예. 유머레스크 소개해드리도록 이건 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들이라 네, 사실은 맞아요. 우아하면서도 경쾌하죠. 예. 먼저 이 작곡가 이름인 드보르작은 독일식 명칭이라서 요즘은 외국어 표기법에 의해 드보르자크로 통일해서 부르고 있으니 이 점 기억해 주세요. 네. 드보르자크는 1841년 출생해서 1904년 63세의 나이로 사망한 체코를 대표하는 민족주의 작곡가면서 피아니스트, 지휘자 또 음악 교육가였는데요. 예. 옆집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친근한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30대 중반부터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줄곧 체코에서만 음악 활동을 하다 50대 초반인 1892년에는 미국의 한 국립음악원의 제의를 받고 몇 년간 미국으로 이주해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1894년 여름 휴가로 고국인 체코로 잠시 다시 돌아갔을 때 총 8곡으로 구성된 피아노 모음곡 유머레스크를 작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뒤늦은 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은 아니고 50 넘어서 그렇죠. 대략 그렇죠. 나이대가. 후반에 그렇게 그렇군요. 유명해지게 네네. 된 거죠. 오늘 감상곡은 8곡의 유머레스크 중에서 7번째 곡에 해당되는데요. 당시에 바이올린 곡으로도 편곡되면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연주는 봄바람 같은 가벼운 음색의 악기 플룻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의 구성이 앞뒤로는 밝고 중간에는 에스틴 선율이 등장하니 이 점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마지막 끝 부분에 네. 그렇죠. 그 애수띤 선율이라는 네네, 것이 중간에 나오죠.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네. 전개가 보이네요. 네. 이 곡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아까 바이올린 편곡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바이올린 곡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죠. 원래는 피아노 곡인데요. 예, 다른 여러 악기로 많이 요즘은 편곡되고 특히 바이올린 곡으로 많이 유명하죠. 예, 그렇죠, 네. 그렇죠. 플룻으로 들으니까 또 그 살랑살랑 그 봄바람 그렇죠. 느낌이 네, 제대로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죠. 유머레스크 뜻이 뭔가요? 영어 단어 유머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쉽게 해석하자면 해악곡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9세기 낭만 시대에 유행했던 짧고 경쾌한 기악 소품 장르 중 하나인데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유머와 위트가 잘 느껴지는 스타일의 음악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저 플룻으로 오늘 들어봤으니까 네. 원래 이제 피아노로 한번 들어보시고 네, 또 바이올린 곡 그렇죠. 이렇게 너무 좋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월의 힐링 음악 두 번째 곡은 뭔가요? 네, 이맘때쯤엔 봄 노래로 어떤 곡이 좋을까 제가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 가사가 너무나 귀엽고 예쁜 봄 동요가 있길래 얼른 챙겨와 봤습니다. 한용희 작사, 김완기 작곡의 동요 봄 오는 소리인데요. 요즘 초등학교 5, 6학년 음악과정에 나오는 노래라고 그래요? 합니다. 네. 노래 듣기 전에 아기자기하면서도 순수함이 묻어나는 이 가사를 MC님의 포근한 목소리로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포근하진 않지만 네. 최대한 멋있으시잖아요. 이 그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네. 예. 땅 속의 꽃씨가 잠을 깨나 봐. 들마다 언덕마다 파란 숨결 소리에 보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망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꿈꾸던 나무가 깨어나나 봐. 뿌리로 물을 깃는 고운 맥박 소리에 쏙쏙쏙 고개 드는 밭가의 냉이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네, 오늘 노래는 통기타 반주에 가볍고 편안한 음성으로 노래하는 인디 포크 가수 인디언 순이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봄 오는 소리 땅 속에 꽃씨가 잠을 깨나 봐 들마다 언덕마다 파란 숨결 소리에 포시시 눈을 뜨는 예쁜 꽃망울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봄 오는 소리 꿈꾸던 나무가 깨어나나 봐 뿌리로 물을 깃는 고운 맥박 소리에 쑥쑥쑥 고개 드는 밭가의 냉이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봄 오는 소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네, 너무 포크송 같아요, 그냥. 네, 맞습니다. 예. 건전가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아니 근데 이 요즘에 동요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네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훨씬 더 네네. 음악도 깊어지고 네. 풍부해지고 네, 그렇죠?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기도 하고요. 네. 음악 시험 볼 때 조금 골치 아프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또 이런 스타일 노래 좋아합니다. 잘 네. 부르니까 요즘 예. 아이들이요. 예. 참 그 동요란 것이 담백하고 순수함 그 자체인데 네, 또 이렇게 봄에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네. 포크 스타일로 들으니까 빠져들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저도 너무 좋은데요. 네. 자, 김정옥 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월의 힐링 음악 마지막 곡 가보죠.
네, 3월의 힐링음악 끝곡은 제목에서부터 봄이 팍팍 느껴지는 사랑과 봄이라는 기악곡입니다. 작곡가는 프랑스 출신의 발트 토이펠이라고 하는 작곡가인데요. 무용음악을 많이 작곡했고 또 지휘자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250여 곡의 관현악 춤곡을 많이 작곡해 이 분야에서 크게 두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여학생 왈츠, 스케이트 왈츠 등 여성적이면서도 우아한 취향의 곡들이 또 많고요. 예. 어떤 글에서 보니 발트 토이펠의 이 사랑과 봄 음악을 제철 음식 같은 음악으로 표현했던데요. 경쾌하면서도 봄의 분위기가 확 느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곡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곡이지만 오늘은 감성적인 아코디언 연주로 색다르게 감상하시겠습니다. 와, 이거 아코디언으로 네. 하니까 처음에는 조용히 이렇게 그쵸? 네. 산뜻하게 시작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랄까요? 저는 그러니까 꿀벌들은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 그런 느낌도 드네요. 저는 그렇죠. 약간 봄 아지랭이가 막 올라오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네. 이렇게 막 꿈틀꿈틀하죠. 그러니까 꿈틀꿈틀하는 네,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났어요. 네네. 그래서 제철에 먹는 음식 같은 음악이다. 맞아요. 그렇게 오. 표현하셨나 보네요. 발트 토이펠. 멋지네요. 이게 원래 이제 원곡이 오케스트라니까. 네, 이걸로 훨씬 또 한번- 더 풍부한 예. 음색이 나옵니다. 원곡은요. 아코디언이 원래 저 오케스트라 악단에 들어가진 않죠. 네네, 대중적인 악기로. 악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요즘에는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을 아코디언으로 하기도 하고 또 네, 편곡을 통해서. 반대로 또 그렇게 하기도 하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3월의 힐링 음악. 봄에 너무 어울리는 세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드보르자크의 유모레스크, 통기타 반주로 동요 봄 오는 소리, 마지막에 아코디언 연주로 들어보는 사랑과 봄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따뜻한 봄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곡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욱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정보가 필요한 분들, 지식에 목마른 분들 모두 채워드리는 부산의 오늘로 오세요. KBS 첼라디오 부산의 오늘 3월 14일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봄꽃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고요. 꽃 구경 가기 너무 좋은 봄날입니다. 박정여행 작가와 함께 봄꽃 여행지 어디로 가볼지 바로 연결을 해보죠.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달콤한 화이트데이 금요일입니다. 그러네요. 화이트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저 깜빡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저 어디로 가볼까요? 갈 데 많잖아요. 지금 3월에. 지금부터 해서 이제 또 여행의 성수기가 왔습니다. 네. 그렇죠. 여행 오늘은요. 성수기. 부산에서 약 1시간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전라남도 광양에 달달한 봄꽃 향이 가득한 여행지 두 곳인데요. 예. 데이트하기 좋은 곳을 준비했습니다. 네네. 광양에는 일단 매화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소개할 곳도 네. 이제 이 화려한 매화꽃 축제가 열리고 있는 매화마을과 그리고 천년의 아름다운 동백숲으로 유명한 옥룡사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둘 다 뭐 즐겁게 걸으실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렇죠. 광양 매화마을은요, 뭐 해마다 봄꽃 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성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뭐 광양이라는 곳은 다들 알다시피 자연과 문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이제 아름다운 여행지 중에 한 곳인데요. 이 3월이면 이곳에 가야지라고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많아요. 곳입니다. 네, 이 추웠던 겨울을 이겨내고 다양한 색상의 매화가 또 한데 어우러져서 화려하고 눈부신 모습을 매년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보시면은 매화 명소들은 사실 있어요. 있지만은 이 이제 섬진강 하류를 따라서 매화 가수원들이 쭉 이어지는 규모는 이곳이 가장 큽니다. 뭐 매년 사실 이렇게 꽃이 피는 그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아마 축제 준비하신 분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홍매화에 비해서 청매화가 한 20-30% 정도로 피어서 조금 그랬지만 이번 주말에는 아마 활짝 핀 모습을 보실 수가 이제는 있을 거의 것 다 같습니다. 펴가고 있죠. 날씨 좀 풀리면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매화마을의 시작을 뭐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1910년대 이제 이 매실 이곳에 이제 대표하는 매실 명인인 홍쌍리라는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시아버지가 일본에 오가면서 매실 나무 재배 기술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심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수십 년간 키운 매화나무를 50-60년대에는 인근 지역의 한약방에 또 공급하는 역할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뭐 약국이든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설사나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고생했던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또 무료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고 또 굉장히 좀 힘든 시기였던 이 가난의 힘겨움에서 함께 벗어나고자 마을 사람들에게 이 묘목을 또 나눠주던 그런 착한 선인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시집 왔던 며느리가 바로 이제 홍상리 선생인데 매실 재료로만으로도 명인이 되었고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서 한 마을이 굉장히 번성하게 된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나무 숲 사이로 보이는 거의 3,000개에 가까운 장독대와 그리고 이제 기와집이 3대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축제 때 개방하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와, 이게 또 역사를 듣고 나니까 달리 보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매화가 꽃이 필까 싶었는데, 그렇죠. 여기 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둘러볼 때 확실하게 길을 알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좀 둘러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둘러볼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주말에는 복잡할 거 사실 예상하고 축제를 즐기실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입구 쪽에 이제 매표를 하고 이제 오르막길로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3군데가 나옵니다. 이 이제 나지막한 코스를 네 코스로 둘러볼 수 있게 뭐 짧게는 한 400m에서 600m 정도를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도 있고요. 길게는 한 4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편한 운동화나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네, 만약에 사람 많은 곳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이 입구 쪽을 피해서 상단의 산 기슭에 위치한 청매시 농원 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코스 4코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코스가 제일 볼거리가 많습니다. 매표소를 출발해서 문화관이든 매화 문화관도 있고요. 전망대 2곳을 지나 또 영화 촬영지와 대숲을 지나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지금 날씨는 좀 더울 거예요. 올라가다 보면. 그래서 이제 바람막이 이제 겉옷과 얇은 옷을 좀 겹쳐 입은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레이어드를 좀 해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요. 부산보다 여기가 점점 그러니까 점점 벗게 되니까요.
더워가지고 그렇죠. 반팔까지 갈 수도 네, 있어요. 반팔까지. 여기 지금 부산보다 기온이 비슷한가요? 대략? 네,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거의 이제 남쪽 크게, 지역에 네 맞아요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날씨는 비슷하게 예측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막에 쉴 곳도 있습니까? 네, 이제 조금 쉬었다 가야죠. 이제 산에 오르는데 쉼터가 없으면 아마 힘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휴식 공간과 볼거리가 있는 광양대와 문화관을 저는 이제 꼭 들리라고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이제 1, 2층 규모로 되어 있어요. 예. 1층으로 가보시면 뭐 체험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뭐 특산물 판매장도 있어서 이곳에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또 먹으면서 편안하게 잠시 휴식을 또 즐기실 수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이 창매실 농원에서 시작했던 역사와 문화 전시실이 있어서 이곳의 탄생과 그리고 이곳에서 촬영했던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올라가면 묘화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꼭 들러보시고요. 예. 이곳에서 이제 휴식하고 난 뒤에는 좀 더 이제 올라가야 되죠. 창매실 농원의 뒤쪽에 청보리밭은 꼭 가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살짝 지나면은 정말 매화의 전체 장관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오르막이 조금 힘들더라도 꼭 좀 참고 올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까지 해서 이제 전망대까지 올라가 보시고요. 아마 이 전망대에서 찍는 사진이 올 초에 찍는 거의 인생 사진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내려오시네요. 여기 저 오르막이 네. 진짜 정말 못 갈 정도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진 않아요. 못 갈 정도의 약간 오르막이 있다면 또 실만한 곳을 갈 수도 있고, 네, 그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등산처럼 그렇게 느껴질까봐 재밌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광양 매화 축제가 아주 알차요. 얼마 전에 저 원동 가까운 매화 축제가 끝이 났는데 가지 못한 분들이 좀 아쉬움을 삼킬 수 있게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로 24회를 맞이했는데요. 3월 7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까지 열리는데 6만 평의 부지에 핀 매화군락도 볼 수가 있고요. 이곳에서 당연히 이제 여러 프로그램과 공연도 보고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있는데요. 입장료가 5,000원인데 비싸라고 하는 순간에 상품권으로 바꿔주세요. 이곳에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깝지 않게 딱 내시셔도 될 것 같고요. 입장료가 아니라 쿠폰을 주는 거군요. 맞아요. 현장에 상품권으로 좀 바꿔서 주기 때문에 체험비로 내거나 아니면 이제 먹거리를 구입하는데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 거의 손에 보시면 매실청도 많이 손에 들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또 매실 아이스크림이 디저트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조금 경쟁이 심한 무료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을 오전 10시부터 3시 정도까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섬진강 요트 체험이요? 이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요트 승선 체험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인기 많겠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옥룡사지, 동백나무 군락지 유래도 한번 얘기 나눠보죠. 네, 이 옥룡사가 있었던 터를 옥룡사지라고 하는데요. 옥룡사와 동백숲은 이 근처에 굉장히 또 통일신라 말기에 유명한 고승이 있었어요. 도성국사가 이제 조성을 한 곳인데요. 도성국사하면 태종 왕건의 탄생을 점지했던 또 그래서 개경으로 도읍으로 옮길 것을 조언했던 풍수지리에 아주 능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죠. 이 원래 이제 옥룡사가 있던 자리가 9마리 용이 살던 그런 큰 연못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대요. 그래서 용들이 이제 쫓아내고 안좌를 세웠다고 전해지는 그런 곳입니다. 도성국사가 이곳에서 35년간 머무르면서 수백 명의 제자를 가르치다 입적을 했는데요. 워낙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법문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추가로 세운 곳이 바로 우남사였습니다. 우남사는 그쵸.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 역사하면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천년의 불교 성지인데요. 아쉽게도 용룡사는 조선 후기 화재로 소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터만 남아 있고 지금은 이제 수백 명 수령이 넘는 동백나무가 원래는 7,000그루를 심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점점 늘어나서 10,000그루가 넘는 군락을 이루어서 천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사천숲의 원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보존 가치가 높아서 천년기념물 제489호로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이곳에서 보시면 그때 이제 동백나무와
그 당시에 차나무도 같이 심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도선국사가 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었던 그게 도선 선차가 또 이곳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예. 맛과 향이 뛰어나서 야. 근처 다원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 옥룡사지 동백나무 군락지요. 여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우물 마시는 네, 소방의 맞습니다. 재미죠. 여기 잠깐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곳에 실제로 이제 굉장히 물이 맛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일단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곳에 이제 물을 마시고 당선이 됐다고 알려지면서,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이곳에 물을 떠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텀블러를 준비해 오시기 때문에 예. 가실 때 또 같이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요 것 얘기 같아요. 꼭 좀 알고 가야겠어요. 좋은 기운을 담아서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또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좋은 여행 보내시고, 네, 저는 또 뵙겠습니다. 네, 박지영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와 함께하는 오늘의 영어. Hi everyone, this is Monique. I'm Hannah. Hi Hannah. Hi everyone. 네, 이번 주 오늘의 영어에서는 쇼핑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반품에 대해서 문의하는 영어 표현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물어야겠죠? 이거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What's your return policy? Policy. Policy. 네, policy. 이게 어떤 방침이나 방법을 뜻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네. What's your return policy? What's your return policy? 조금 천천히 네, 했어요. 천천히 네. 부탁해요. What's your return policy? What's your return policy? 네, 맞아요. 네, 오늘의 영어 한마디로 이거 반품은 어떻게 하나요? 영어 표현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What's your return policy?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Bye. Bye. See you. 네, 부산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봄날의 금요일 점심 맛있게 챙겨 드시고 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